변압기의 특성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물 안에서 이제 변압기 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로가 변압기 내부의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압기 내부의 구조는 철심이 이렇게 있고요. 1차 측에 권선이 되고 이제 2차 측에 권선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쉽게 편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1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차 측의 권선들은 뭐 이렇게 하나가 연결된 게 아니라 또 뭐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권선이 단자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 다른 권선들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또 동일한 권선 내에서도 임의 점을 갖다가 빼서, 그렇죠? 임의 점을 빼서 그 단자를 갖다가 바깥으로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1차 측에 들어간 권선, 그다음에 2차 측에 들어간 권선, 동일한 권선, 2차 측에 동일한 권선일 수도 있고 다른 권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뽑아내는 단자가 이 두 단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여러 개의 단자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가 이제 1차 측이고요. 다른 쪽이 이제 2차 측이라든지 또 다른 권선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권선이 감겨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중간에서 이제 다른 단자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쪽에서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극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극성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선을 갖다 어떻게 감느냐 방향에 따라서 사실 보통 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감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감을 수도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 측에 감는 비교 대상에 비해서 2차 측을 뭐 반시계 방향으로 감느냐 시계 방향으로 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서로 이제 극성이 다릅니다. 이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면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로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건데요. 극성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플러스라고 할 때 다른 쪽에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극성을 갖는다.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는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 플러스 극성,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잘못됐네요.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극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극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실험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은 DC를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측정도 DC를 인가를 하고요. 변압기는 어떻습니까? AC를 연결을 해서 쓰는 거죠. 교류 전압에서만 인가를 하고 직류를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직류를 인가하는 것은 직류를 투입하는 순간에 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2차 측도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직류를 인가를 해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서 극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보는 것이 이제 실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측의 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실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뭐 연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전압을 얻는 것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측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단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측에 전압이 가해지고 2차 측에 출력 전압이 얻어지는데 2차 측에는 뭐 동일한 권선에서 얻건 또는 분리된 권선에 얻건 우리가 얻어지는 권선은 이렇게 단자 전압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자 전압으로 얻어지는 각각의 단자 내용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가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전압비에 의해서 일단 뭐 예를 들자면 104 볼트인데 전압기가 뭐 변압기가 0.5다.
그렇죠? 그러면은 A1 대 A2가 어떻습니까?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0.5로 하면 2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2라고 그러면은 1차 권선 비율이 1일 때 2일 때 1이 되니까 반으로 주는 거죠. 52V가 얻어진다. 그리고 뭐 동일하게 같은 건선을 2차 측에 독립적으로 건선을 감았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이제 52라고 이쪽도 52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건선 B를 감은 2차 측에 두 개를 감았다. 그리고 이제 극성이 중요하죠. 극성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동일하게 얻어진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을 갖다 이렇게 해서 단락을 이렇게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제 요 기준점이 이쪽 기준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52에다가 플러스 5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단자로부터 이쪽 단자까지 구해지는 값은 52V 그 다음에 플러스 52V 해가지고 104V가 얻어지게 되겠죠. 자, 권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동일한 권선을 단락을 갖다가 이렇게 시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압이 같아지는 것이죠. 전압이 같아진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건 이제 52V 차이가 나니까 요 기준보다 51보다 낮은 값이 되겠고요. 역시 이쪽도 이거보다 52V가 낮은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기준점이 같이 레퍼런스가 이제 잡히기 때문에 둘 다 52가 기준에 대해서 다 낮으니까는 이쪽과의 전이차는 없게 됩니다.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건선비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쪽이 한 40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요 차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이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12V가 얻어지게 되겠죠. 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성과 또 그 연결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이제 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전압을 얻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압 변동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무부하시 이제 전압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격 부하시 전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를 연결했을 때 단자 전압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자 전압이 무부하시 단자 전압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튀느냐 하는 것이 그걸 조사하는 것이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1차 측의 전압 전류, 2차 측의 전압 전류 값을 측정을 하고요. 부하를 이제 바꿔가면서 값을 측정을 하죠. 부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부하를 인가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격 상태 부하값,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의 부하값, 상태의 값들, 전압값들을 가지면은 정확하게 전압 변동률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얻어졌을 때 전격 상태에서의 전압, E2를 기준으로 친다면 E2의 전격 상태의 전압값,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 부하가 이 상태죠. 그때는 120V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격 상태, 이 중에 전격 상태가 뭘까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수식 111대라니까는 요거겠네. 240, 그쵸? 240 오음일 때가 이제 전격 상태, 전부하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식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 9.1%가 튄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실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이 이제 절연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절연이 되지 않지만 용량은 우리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이렇게 그 동일한 변압기를 단권으로 쓰지 않고 이상적 1, 2차 측으로 되어 있는 일반 변압기로 쓸 때보다 단권 변압기를 쓰면은 1, 2차 측 절연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에 높은 용량, 큰 용량의
그 변압기를 구성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회로는 지금 이거죠. 2차 측, 1차 측을 1차 측 권선에서 직접 뽑아서 씁니다.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연은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 용량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감압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특성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합 변압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절연이 되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권선에서 중간에 이렇게 직접 투입을 하고 2차 즉 뽑아내는 방법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단권 변압기의 특성을 갖다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권 변압기의 이점은 동일한 변압기 권선을 가지고도 높은 고용량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실습을 하는 건 이제 배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배전 변압기죠. 그래서 2차 권선의 표준 배전 변압기의 권선을 가지고 가정 공급용 및 또는 전력 저장용 배전 변압기를 쓸 때는 한 개의 1차 고압 권선을 가지고 2차 권선은 소형기에 쓰이는 120V, 세탁기에서는 240V를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240V, 120V를 배전으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20V 또는 전체를 할 때는 240V를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단자 전압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배전 변압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2차 측에 유도되는 변압기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자 전압을 240V를 얻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240V를 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0V를 연결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자를 빼서 쓰게 되는 거죠. 단자를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은 이것이 120V.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빼서 쓰면은 120V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120V와 240V를 얻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변압기를 운전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